우아함이 깃든 주름살은 사랑스럽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일은 새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닮았다. 빅토르 위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입니다. B.F. 스키너, 마거릿 E. 본 지음, 이시형 옮김,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스키너는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이며 해밀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부터 1974년 은퇴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으며 199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명예교수로 있었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행동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실험기구 스키너 상자, 학습기계 티칭 머신의 고안으로 심리학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0년 미국 심리학회 역사상 최초로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이 책은 78에 쓴 노년기의 지적 자기 관리에 관한 논문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대중을 위한 책으로 재구성 및 집필한 저서입니다. 하버드 연구원 마거릿 본과 함께 50 이후의 행복한 인생에 꼭 필요한 10가지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1. 마음 50 이후를 생각한다. 2. 환경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든다. 3. 생각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4. 일상 생활을 바쁘게 보내라. 5. 관계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6. 과거 기억을 소중하게 여겨라. 7. 몸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하라. 8. 감정 언제든 기분 좋게 지내라. 9. 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대하여. 10. 역할 즐거운 노년에 보내는 갈채입니다. 50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하버드 심리학 거장의 마지막 강의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다와 늙다의 차이. 물론 인생 후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는 당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다. 노년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찾아온다. 노년은 슬금슬금 찾아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일 경우도 많다. 노년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익히지 못한다. 노년은 오로지 일생에서 단 한 번만 겪는 일이 아닌가. 노년에 관한 당신의 지식은 실생활에서 또는 연극이나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서 노인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노인에 관한 기사를 읽고서 알게 된 것이 고작일 터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만 가지고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나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자신이 예전에 비해 나이 들었다 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저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늙었다 라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라고 불린 순간을 기억한다. 아마 그때가
그 말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인정하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조차 사람들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노년이 되면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노년이 지니는 모든 단점에 치우쳐 노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괴로움과 상실 등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념하고 침묵 속에서 버틴다. 또는 저항하거나 격분한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노년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삼아 과감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다. 노년을 즐기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라. 감히 말하건대 그 방법 중에는 어쩌면 당신이 이미 즐기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누렇게 물들어 바싹 말라버린 낙엽을 불평하는 대신 가을의 무성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스디슨 인고의 열매를 참고 먹는 법을 배우는 대신 오렌지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 달게 먹을 수 있다. 단순해야 보인다. 어디에 살든지 집안 전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를 가면 이 단순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살던 집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면 더더욱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노년기를 쓴 심리학자 스탠리 홀은 은퇴한 뒤에 집의 다락부터 훑어 내려가면서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 작업을 폐기물 처리 작업이라고 불렀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부담스럽다. 아마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소유한다던 소로우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만 한다. 어쩌면 노년기는 많은 것을 남에게 줄 때인지도 모른다. 필요 없는 것들을 친구나 자선기관에, 특별한 물건은 그것을 남겨주고픈 특별한 사람에게 넘겨준다. 집의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옛날 옛적의 바꾸는 필요하지 않아 서랍에 치워놓았던 생일 선물이 알고 보니 지난 5년 사이에 딱 필요했던 물건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 안전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몸을 다치면 삶을 즐길 수 없으니 나이가 들수록 다칠 확률이 더 커진다. 근육과 시력이 모두 약해져서 다칠 일이 아닌데도 다칠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길을 건널 때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비켜달라는 경적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양탄자는 모두 뒷면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고 방바닥에 잘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또한 발에 걸릴 만한 전깃줄이 나와 있지는 않은지 거듭 확인하라. 의자는 앉고 일어서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침대에서 자주 떨어진다면 침대 옆에 안전가드를 대라. 모든 계단에는 난간이 있어야 하고 목욕탕 안에 설치된 안전가드는 말 그대로 인명구조대 역할을 한다. 안전가드가 튼튼하고 손에 닿는 위치에 있다면 목욕탕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반드시 그것을 잡고 마치 발레리나가 어려운 발동작을 연습하듯 정확하게 같은 동작으로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라.
몇십 년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방법을 배울 때라는 걸 명심하라. 젊을 때와 달리 갑자기 큰 힘을 쓰는 것은 노년에 결코 좋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출입문과 모든 서랍을 부드럽게 여닫히도록 만들어라. 무거운 것을 들면 관절을 다칠 수 있으니 장을 보러 갈 때 쓸 조그만 손수레를 마련하라. 눈을 치워야 한다면 작은 삽을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눈을 쓸어라.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사는 것이 더욱 즐거워진다. 문에 최신식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에도 방범창을 달아라. 위급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하나 맡겨둬라.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 안전한 집은 건강뿐 아니라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잠이 들었을 때 누가 들어오는 것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도난 경보기를 설치하라. 도난 경보기는 침입자를 놀라게 하는 한편 당신을 잠에서 깨울 것이다. 집의 크기에 걸맞은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길에서 강도를 만날까 두렵다면 상식적인 충고에 따르라. 가로등이 있는 길로만 다니는 거다. 동행자가 있는 편이 낫고 건물들의 출입구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걷는 것이 좋다. 값진 물건은 가능하면 몸에 지니지 마라. 누가 당신의 가방을 잡으면 팔을 다칠 위험을 부담하지 말고 그냥 가로채게 놔두는 편이 현명하다. 노상 강도들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훗날 같은 일을 또 당할지라도 그때까지 더 살고 싶다면 그대로 기권해버려라. 지역 경찰서에 당신 스스로를 보호할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냥과 일부러는 하늘과 땅 차이. 은퇴는 당신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는다. 당신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옷을 입고 온종일 뒹굴며 아무 때나 배고프면 식사할 것이다. 그냥 하고플 때 하는 일상이다. 평일도 주말과 다를 바 없어진다. 다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요구사항도 많고 잔소리는 듣겠지만 게으름이 끼어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일부러 규칙을 지키는 하루 일과가 지니는 장점은 많다. 우선 건강에 좋다.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불규칙한 일과 때문에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는다. 하루 일과를 잘 짜놓으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매번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오래 미룰 필요도 없다. 우리 주변에는 잠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절대로 침실을 떠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어디까지 달려갔다 오기 전에는 절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 나름의 방법들은 상쾌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즐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일과 운동, 여가를 즐기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다. 렉스 스타우트의 소설 속 주인공 네로 울프를 모델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사건의 압박감이 얼마나 크든 그는 정해진 시간을 꼭 자신의 과수원에서 보냈는데 그 시간이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추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명상, 독서, 편지 쓰기, 집안일, 운동하기, 식사하기, 의사의 충고 따르기 모두 시간을 정해두면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의사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얼마만큼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날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 기록을 남기자. 달력의 계획대로 운동을 했는지 표시하여 하루하루의 결과를 점검해 본다. 좀처럼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면 식료품을 딱 하루치만 사온다. 그럼 밖에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야 한다. 나가는 길에 좋은 일이 생기면 돌아오면서 외출하길 잘했다고 덤으로 기뻐할 수도 있다. 계획이 선사하는 계획 밖의 즐거움인 셈이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즐겁고 보람있는 일을 하든 하기 싫어 벗어나고 싶은 일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 인생에서 두 번째 5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은 참으로 일리 있다. 노인들은 시간은 많지만 가끔 할 일을 찾기가 어렵다. 그저 시간이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철학자 소로는 우리가 시간을 죽일 수는 없다고 했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없애버리는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금전사정과도 관계가 깊다. 하지만 웬만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서 노년에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딱히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나름대로 위안이 된다. 물론 그들이 여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누릴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더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제한된 자원들만 가지고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있거나 시나 소설을 써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우표를 모은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다시 시도해보라. 도시의 흔한 도서관에는 책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로 가득하다. 라디오는 듣고 싶은 음악을 하나하나 고르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준다.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취미를 음악에서 독서나 보는 예술로 바꾸는 게 좋고 거꾸로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음악으로 관심을 돌려라. 그래도 할 게 없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것을 배워라. 도시마다 제법 훌륭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또한 어떤 텔레비전 채널에는 그림, 조각, 뜨개질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채널은 미식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집에서 어떤 화초를 키울 수 있는지 또는 여태껏 꿈도 꿔보지 못한 원의 솜씨를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놓는다. 만일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당신을 기다리는 여러 시도가 많다는 점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재미있다. 새나 어항 속 물고기는 손이 덜 가고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맡겨놓을 수도 있다. 좀 더 정교한 생물계, 예를 들면 개미군도 무척 매력적이다. 고양이나 개는 신경 쓸 일이 좀 더 많긴 하지만 더 많은 친근감을 주고 좋은 벗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좀 다른 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하라. 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분야의 텔레비전 채널,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들을 읽어보라. 시간의 이점을 활용해 꽤나 긴 장편 소설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떤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와 같은 대작은 처음에 연재물로 시작됐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한두 편 들춰보는 것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좋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싸구려 소설과 좋은 문학의 차이란 주로 흥미진진한 사건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유념하라. 만화는 대개 네 번째 칸마다 웃음거리를 제공하며 싸구려 작품은 거의 매 페이지마다 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좋은 문학작품을 즐길 줄 알게 되면 당장은 재미있지 않지만 앞으로 등장할 드물면서도 훨씬 더 감동적인 사건들을 기다리면서 긴 문단들을 읽어 나갈 수 있다. 만화나 가벼운 소설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수한 문학작품이나 훌륭한 그림 또는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좋은 작품들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여가를 위한 시간이 생긴 지금이야말로 고급 취향을 기를 만한 좋은 기회이다. 일한다는 것은 왜 좋은가? 일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바로 장기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결과이다. 둘 간의 분명한 차이점을 알려면 가구를 만드는 기술자를 생각해 보면 된다. 기술자는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 또는 팔기 위해 가구를 만든다. 금전적인 보상은 그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이 그 일이 끝나야만 따라온다. 그러나 그에게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조각의 나무가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는 것이며 두 조각을 맞추어 모양을 만들고 나무를 다듬은 뒤 매끄럽고 아름다운 표면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즉각적인 결과는 그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며 그가 즐겁게 일하는 원천이 된다.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기사, 이야기, 시, 연극, 그리고 책을 쓴다. 저술을 끝내고 그 책이 잘 팔리면 명성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책을 쓰는 동안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괜찮은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이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일을 마친 뒤에야 따라오는 장기적인 결과는 붓으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방금 생각난 음절을 피아노 건반을 쳐서 시험해 보는 것과는 다른 종류다. 장기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결과의 차이는 모든 게임과 스포츠에도 존재한다. 골퍼들은 드라이브를 하고 퍼팅을 하여 게임을 한다. 게임이 끝났을 때 그는 생애 가장 나쁜 점수를 얻었을 수도 있고 상대편을 꺾었을 수도 있다. 이는 골퍼가 게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공이 옳은 방향으로 갔는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갔는지, 공이 홀에 들어갔는지 빗나가 홀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달려있다. 반면 골프가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은 골프채를 잘 사용하면서 공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이것은 이긴다는 것과는 다르다. 토머스 칼라일은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그저 물레를 돌려 실을 찾는 일일지라도 노동은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노동의 신성한 부분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리키며 할 일이 없을 때 이 부분은 대체로 없어진다. 예전부터 즐겁게 해오던 많은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겪는 우울증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했을 때 느끼는 경험과 비슷하다. 옛날 살던 곳에서 하던 일들을
이제 이 새로운 장소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늘 다니던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이웃집에 걸어서 놀러 갈 수도 없으며 낯익은 우편 배달부에게 인사를 건넬 수도 없고 늘 거닐던 거리를 개와 함께 산책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우울은 또한 세상을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예전에 그 친구와 함께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는 은퇴한 뒤 마치 옛 동네나 옛 친구를 그리워하듯이 예전의 직업을 그리워하게 된다. 필요한 것은 일이 되었든 놀이가 되었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동기를 부여하는 종류의 결과이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조너선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교를 쓴 영국의 풍자 작가입니다. 늙어가면서 젊은이들이 진실로 나와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젊은 친구들을 사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했다. 이것은 좋은 충고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킨다. 우리는 젊었을 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더 이상 최근 일들이 아니고 농담은 더 이상 신선하지 못하며 이야깃거리는 이제 바닥에 나버렸다. 우리가 젊은이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 한 결코 젊은이들을 흉내내지 못한다. 우리가 출생신고서에 적힌 출생연도를 인정하고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더욱 잘하면 젊은이에게나 노인에게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스위프트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을 것이며 젊음이 갖는 어리석음과 단점을 포용할 여유를 갖겠다라고 결심했다. 모든 세대는 자기의 다음 세대를 가리켜 망나니가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세계는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도 생존해왔다. 젊은이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젊은이들과 사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낄 것이다.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 또는 그저 산책을 할 때조차 뒤처질 것이다. 당신이나 젊은 친구들 모두 그런 부조화를 완전히 즐기지는 못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 대목을 빌어 다음과 같이 결심을 두는 편이 낫다. 나의 불꽃에 기름이 다 다른 뒤에는 더 이상 젊은 영혼의 심지가 되기 위하여 불꽃을 피우지는 않으리.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중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를 날마다 마주하기에 운이 좋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얼굴에 난 털,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이나 사마귀 같은 조그마한 변화는 너무나 천천히 생겨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대번에 알아본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충격을 덜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친구가 될 가능성은 커진다. 조명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도움이 된다. 거울에서 매일 보는 얼굴과 비교해보면 사진은 마치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